자, 33번부터 50번까지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어떤 군사 조직인가? 자, 보니까 의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경기도 양주에 집결했다. 자, 의병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겠다. 바로 뭐냐면요. 을미의병인지 아니면 을사의병인지 정미의병인지 자,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세 개 중에 어떤 건지 자, 골라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을미사변이 벌어지고 을미의병이 일어날 건데 자, 이 을미사변은 이 원인이 됐었던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죽었었던 그 사건이지요. 을미사변을 계기로 하여 자, 국무의 원수를 갚자라는 이러한 의병이 벌어지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을미개혁 때 단발령 있었잖아요. 상투를 잘라라라는 이 단발령 이것이 또한 원인이 되었었던 거지요. 자,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었던 운동이에요. 예, 성리학 국가를 지키자라는 이런 운동이죠. 우리의 전통을 훼손한다. 단발령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의병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자라는 운동이었었어요. 을사의병 같은 경우에는 을사늑약 외교권을 빼앗겼었던 그 조약 있지요. 통감부가 설치됐었던. 예, 그래서 대한제국이 국권을 빼앗기는 이런 시기, 을사늑약과 관련한 내용으로 그 이후에 저항으로 나왔었던 게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을 하게 돼요.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우리가 신분을 막론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모습이죠. 자, 을사의병이 이러한 모습이었었고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예, 바로 군대 해산 을사늑약 이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자, 여기에서는 뭐 차관 정치라고 하여 예, 일본의 고위 관원들이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될 수 있는 이런 조약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 여기 각서에 또한 있는 게 군대 해산,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후에 해산시키게 되죠.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게 됐었던 자, 이러한 정미의병이다.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다. 자,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근데 여기 지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의병 부대가 경기도 양주에 집결해서 가를 결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대장 이인영. 자, 이런 분도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옆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셋 중에 요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정미의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미의병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예, 결국에는 수도를 탈환하자,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이 수도 서울을 탈환하자라는 이런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여 물론 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패로 끝나게 되나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이 있었고 일제가 이후에 이를 진압하기 위한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게 되면서 이 정미의병은 예, 약화되게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었어요. 의병 주제 하나 더 보자면요. 4번에 있는데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서 해산하였다. 자, 요게 이제 4번이 요 얘기예요. 을미의병 얘기예요. 자, 을미의병은 우리가 성리학 국가를 지켜야 된다.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었던 의병인데 예, 고종이 단발령 없애줄게라고 하여 예, 해산 권고 조칙을 발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진 해산하게 되는 예, 요게 이제 을미의병이었었어요. 자, 2번에 있는 내용은 다른 얘기예요. 백산의 4대 강령을 발표했다. 요거는 2번은 동학농민운동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산에서 발표했던 4대 강령은 바로 예,
바로 이런 거죠. 외세를 배격한다. 그리고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보국 안민이라는 키워드를 기치로 하여 본기했었던 동학 농민 운동과 관련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3번에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요거는 일제강점기 이때 독립군의 활약이에요. 일제강점기 독립군들 1920년대인데요. 이때 가가지고 우리 독립군이 만주 일대에서 많은 활약을 보이게 되는데 러시아 자유시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대한독립군단의 그 활약상에 대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여기에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보죠. 자, 제목에 보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스포라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흩어진다 그런 얘기긴 해요. 그건 몰라도 넘어가 보자. 자, 미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이다. 우리 주민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졌나 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미주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와이에 공식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등지, 요 아메리카 쪽으로 많이 이주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3부에 보니까 대조선 국민군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파악해야 되냐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주민들, 우리 한국인들이 여기저기 해외 각지로 흩어져서 독립운동 기반 조직을 만드는 이런 활약상과 관련한 내용, 지역을 구분해 보세요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리가 여기 없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자, 한반도가 있으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 치고, 자, 그리고 여기 바다 건너 일본이 있고요. 저기 미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자. 자, 그러면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서간도 일대, 북간도 일대, 연해주 일대 요 세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단체가 있었는가를 봤고, 중국 대륙 쪽에 뭐가 있었는가, 그리고 미주 지역에 뭐가 있었는가, 요렇게 5개 정도를 나누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독립운동단체가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서간도 일대인데, 서간도 일대는 누가 씨앗을 뿌리게 되냐? 신민회가 씨앗을 뿌리게 될 거예요. 신민회라는 애국개봉운동 단체가 있었지요. 이 신민회라는 애국개봉운동 단체가 학교를 만들게 되는구나. 바로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라고도 불리는 곳이지요. 그리고 이 지역에 신민회를 잇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서간도다. 자, 다음에 여기 북간도가 있습니다. 자, 북간도라고 불리는 지역. 이 지역은 지도상 중간에 있는 느낌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중간이라고 써보자. 중광단, 간민회. 자,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지역에 한인촌, 명동촌, 용정촌, 이런 한인촌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연해주 지역, 러시아 땅,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를 중심으로 여러 조직들이 만들어질 건데, 일단 한인촌으로서 신한촌, 여기는 새로운 곳이네. 러시아 지역이니까 새로운 한국인 마을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뭔가 사람들이 건성건성 일을 할 것 같아요. 권업회, 성명회, 그리고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 상하이 일대를 중심으로 신한청년당 이라는 조직, 이 신한청년당이 여러분들 들어봤었던 거 있을 거예요. 김규식을 파리강호의 대표에 파견했다라는 그 조직이지요. 중국 지역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주 지역 일대에 우리 교민들의 연합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 바로
대한인국민회가 있습니다.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독립군 활동에 가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하와이 일대를 중심으로 대조선 국민군단, 대조선국민군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서간도 일대의 경부한 및 신흥학교, 그리고 북간도에는 중간이다. 연해주 일대는 건성건성이고 대한광복군정부라는 어떤 정부 형태 조직도 있었구나. 그리고 중국의 신한청년당, 그리고 미주 지역의 대한인국민회, 대조선국민군단, 이런 것들이 있다. 자, 3.1운동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주로 1910년대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미주 일대,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미주 지역에서 봤었던 거 있죠?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한인국민회를 창설했다라는 내용이 4번에 나와 있네요. 나머지를 볼게요. 1번의 중광단 조직, 중간에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여기는 북간도 일대가 되겠습니다. 2번에 신한청년당을 결성하였다. 자, 신한청년당 김규식을 대표로 파리강호에 파견했었다. 여기는 중국 상하이 일대입니다. 신흥강습소는 신민회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었던 그런 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서간도 지역이다. 자, 이거 외우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외워만 두면은 그냥 다 풀 수 있습니다. 약간 배점이 높긴 한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푸는지는 나눠서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 이상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렇게 염두를 해두시고, 자, 34번 문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35번으로 가볼게요.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어떤 운동일까? 자, 앞에 보니까 나라 빚 1,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나라 빚을 갚아야 된대.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있나 봐요. 나라가 빚을 졌으니까 이거를 갚아서 좀 더 나은 국가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담배도 끊고 비녀가락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국가의 빚을 청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의 빚, 국채를 요거를 갚자, 보상하자. 자, 바로 뭐냐? 국채보상운동이죠. 이 국채보상운동은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 바로 일제강점기 전이지요. 이 시기 때 전개됐었던 운동인데, 이 운동은 대한제국의 빚을 많이 갖고 빚을 일본에게 많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국민의 힘으로 갚아버리자. 그래서 경제적 자립에서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 회복하자라는 이러한 운동이었었어요. 자,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었냐? 지역 알아두셔야 돼요. 대구.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건데, 대구 가면은 국채보상운동, 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대구 일대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됐었던 운동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었던 신문이 있으니 바로 대한매일신보. 이 대한매일신보는 베델이라는 영국인이 발행인으로 참여했었던 신문이 되겠지요. 자, 요게 국채보상운동인데, 이는 일제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게 된다. 자,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면은 2번에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구 지역이 시작점이자 중심이었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채보상운동이 나오면 여러분들 수험적으로 많이 비교해서 물어보는 게 이게 있어요. 뭐냐? 물산장려운동이 있어요. 물산장려운동. 약간 조금 내용 느낌이 조금 비슷하단 말이지요. 물산장려운동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립을 이루자라는 건데, 요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1920년대 전개됐었던 운동이에요. 자, 이건 국산품을 쓰자라는 거죠.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쓰자라는 이러한 운동이고요. 이는 지금 북한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확산됐었던 운동이에요. 국산품을 씁시다 라는 이러한 일제강점기 때 운동이지요. 자, 그럼에도 이것이 실패로 끝나게 됐었던 배경은 사회주의자들, 당시 확산되고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야, 이거는 사장님들 배불리는 정책에 불과한 거 아니야? 라면서 비판했었단 말이지요. 자, 요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어디냐? 4번에 보시면 조만식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일제강점기 물산장려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항상 비교 파악해 주셔야 되겠다. 1번에 근우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우회는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있었던 여성운동단체이면서 신간회의 자매단체입니다. 3번에 황국중앙총상회, 황국중앙총상회는 독립협회가 활약하는 이 시기쯤 1800년대 후반에 시전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상권을 지키자라는 이런 운동을 전개한 단체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비교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6번이에요.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돼 있는데 가가 여기 있습니다. 자, 가 앞에 보니까 김원봉이 조직했대요. 중요한 인물이 나왔네요. 김원봉이 조직했었던 단체가 이 가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뭐 궁성을 파괴하겠대. 일본이 신성이 여기는 궁성을 파괴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지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도쿄, 일본 도쿄에 왕이 살고 있는 궁성에 폭탄을 투척했었던 이런 활동. 그래서 파괴하겠다. 자, 이 단체는 김원봉이 조직했었던 단체이고요. 정의, 의로움을 맹렬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행동하겠다라는 김원봉의 의열단이지요. 이 의열단은 폭동, 파괴, 암살, 폭력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단체가 의열단이지요. 그래서 폭탄 던져서 일본 고위관리 죽이고 그리고 일본 관공서 즉 식민지 기관을 파괴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했었던 독립운동 단체였었다. 자, 이 의열단과 관련한 내용 관련된 인물이 여럿 있는데 몇 명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김익상, 김상옥, 이런 인물들 김익상, 김상옥, 그리고 뭐 박재혁, 최수봉, 김지섭 여기 나오는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다른 인물 중에 김지섭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요 두 명이 좀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김익상과 김상옥 요 두 분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다. 뭐 김상옥이다라고 하면은 경성 피스톨로 알려져서 명사수다라고 하는 이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자, 어찌됐건 의열단과 관련한 내용은요. 결국에는 폭력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달성해 나가자라는 활동이고요. 이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글이 있으니 요것이요. 신채호가 썼었던 조선혁명선언 이라는 글이에요.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이 글이 바로 강도 일본이 왔는데 이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폭력적 행위를 통해서 이들을 무찔러야 된다. 자, 의열단의 지침이 되겠지요. 그래서 김원봉이라든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 의열단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 이렇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를 볼게요. 1번에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백오인 사건은 요거는
신민회가 와해됐었던 사건이지요. 자, 애국계몽운동단체로 출발했었던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졌었던 신민회. 이 신민회는 이후에 백오인 사건으로 비밀리에 결성됐었던 비밀 결사단체였었는데 이것이 발각되면서 야, 이 신민회 회원들이 일제 총독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105명을 기소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백오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이건 비밀 행정 조직인데요. 연통제 교통국을 통해서 자금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외와 연결하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3번에 파리강호의 대표를 파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리강호의 대표를 파견한 거는 요 옆에 문제에 나와 있는 신한청년당 바로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해서 파리강호회에서 활약하고 우리의 독립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었던 활동이고요. 한편으로는 신한청년당이 주축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이기도 해요. 둘 다 된다. 뭐 신한청년당의 활동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둘 다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그래서 의열단을 골라라 4번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다음 장에 37번으로 가보자. 자, 가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운동 사건인가 봅니다. 앞에 보니까 학교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학교. 뭐 학생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1929년 나주와 광주 사이에 열차로 통학하던 한일 학생 간의 충돌. 근데 광주라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학생들, 광주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이 일본 학생과 다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졌었던 여러 차별적인 조치 때문에 이들이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구나 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지요. 그래서 여기 관련되신 분들이 그때 탄압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학위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결국 1920년대 후반에 광주 일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었던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자, 일제강점기 때 학생들이 주축이 됐었던 만세 시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근데 일제강점기 때요. 만세 시위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3.1운동인지, 60만세 운동인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지 요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3.1운동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여러 개가 있는데 바로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 이거 기억나시죠?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자. 그래서 독립시켜주겠다라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앞서 봤었던 신한청년당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독립의 운동이 고조되고 있었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던 이런 시점에서 고종이 죽게 되네요. 고종이 죽게 되면서 고종 인산인을 기하여 일어났었던 것이 3.1운동이었었다. 자, 3.1운동의 결과 일제는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화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우리가 뭔가 있어야 되겠다. 통합된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구나. 자, 두 번째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요. 자, 1920년대인데요. 순종이 죽고 나서 이전에 3.1운동 같은 사건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라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여기서는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하게 되는
자, 이런 시작점에 있게 되죠. 사회주의가 20년대부터 등장하게 될 건데 민족주의와 대립적 관계에 있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래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하여 민족의 하나의 당을 만들자라는 민족 유일당 운동을 전개하는 그 시작점이 되겠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일 학생 간의 충돌에 의해서 학생들이 주도했었던 이런 운동인데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연대로 인하여 만들어졌었던 신간회, 이 신간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우리도 이제 차별받지 말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제방해로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지금 3번에 있지요.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라는 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 오답이 하나 있으니 바로 1번에 있네요. 순종의 인산일, 순종이 죽어서 일어났었던 사건이 60만세 운동이네요. 자, 그리고 3.1운동 역시 보기에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다. 나머지 두 개 볼게요. 2번에 조선 형평사가 주도하였다. 형평운동이거든요. 자, 일제강점기 때 그 이전에 천대받았었던 백정, 고기 잡는 백정, 이 백정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 자, 이런 사회운동으로 일어났었던 게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자, 4번은요. 국민대표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었다. 국민대표회의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분열하는 과정 속에서 창조파와 개조파의 갈등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다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좀 변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갈등에서 벌어진 회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38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시기. 자, 보니까 지금 경성전차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차가 있구나. 조선 총독부의 식민 통치 아래 서울이 경성으로 불리던 이 시기. 자, 전차 노선이 확장되었대요. 그런데 지금 전차가 개통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니까 조선 총독부 식민 통치 아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전차는 있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여기 얘기 나오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려는 시기는 조선 총독부가 있고 식민지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전차가 개통했었던 시기는 일제강점기가 아니에요. 개통했었던 시기는 이전 대한제국 이 존재했었던 시기거든요. 자, 근데 문제에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 때 전차, 서울 내에 지상에 다니는 지하철 같은 것이 개통이 됐었던 거죠. 이게 전차였었는데 이후에 일제 때 와가지고 전차 노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보는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가 아닌 보기가 하나 있겠죠? 1번 보겠습니다. 시문이 소설 상록수를 저술하였다. 시문의 소설 상록수는요. 자,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브나르도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지? 자,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요때 전개됐었던 언론사 당시 동아일보가 민중들을 깨우치고 가르치자, 민중 속으로 가자, 브나르드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러한 브나르도 운동과 관련한 주인공 남녀의 활동을 소재로 만든 소설이 1번의 시문의 상록수가 되겠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발표됐었던 소설이에요. 2번에 나운규가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나운규가 각본 쓰고 주연까지 하면서 감독까지 하고 했었던 영화입니다. 당시에 일제 지배에 협조하는 친일파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을
처단하고 죽이는 그런 영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다. 4번에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였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독일에서 열렸었던 이제 막 히틀러 막 나올 때거든요, 참고로. 자, 이때 마라톤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이때 손기정 고개를 수그리고 있지요. 그리고 일장기를 지워서 파장이 됐었던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있습니다. 헐버트가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하였다. 자, 일단 헐버트 미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와서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고종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미국에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하여 미국의 도움을 호소했으나 실패로 끝나게 됐었던 그때 등장하는 인물 바로 헐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전 나라가 있었던 시기 때 활동했었던 내용입니다. 유경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이 만든 최초의 관립학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을 이렇게 교사로 초빙했구나.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 3번이 되겠구나. 다음 문제 39번입니다. 자, 가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인물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1915년, 1910년대 일제강점기 좀 앞부분이네요.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이걸로 됐어요. 대한광복회는 어떤 활동을 했었나? 1910년대 비밀리에 대구 일대를 중심으로 조직됐었던 대한광복회는요. 나라 뺏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가 국권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일념 하에 뭘 전개하냐면요. 바로 돈을 모아야 된다. 군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든지 아니면은 일본인 또는 친일파들에게 돈을 뺐든지 그 돈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군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 부호 처단하고 부호 돈 있는 사람들 빼는다라는 거죠. 독립자금, 군자금을 마련해서 군대 만들겠다. 비밀리에 활동했었던 이 단체가 대한광복회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발각되어 큰 활동을 하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관련자가 처벌당하겠죠. 그래서 체포되고 처형당할 것이다. 대표적 인물이 대한광복회 관련한 인물로서 박상진이 있습니다. 1910년대 대한광복회가 있고요. 1910년대 국내인데요. 이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독립의군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대한광복회가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독립의군부와 관련한 인물은 임병찬,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임병찬이 조직했었던 독립의군부, 고종 황제 다시금 세우자라는 이런 활동을 전개하려고 했었죠. 대한광복회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박상진, 핵심 인물이 있고요. 바로 대구를 중심으로 군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 한번 볼게요. 이번에 안창호는 신민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었고 미주 지역 주민들을 모으는 대한인국민회에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실력 양성, 실력을 키워서 독립하자라는 이런 주장을 했었던 인물, 독립운동가입니다. 3번의 윤봉길은요. 한인애국단, 김구가 주식했었던 한인애국단에서 폭탄을 던지는 활동을 전개하게 되지요. 자, 폭탄을 던진다. 상하이에서 홍콩공원에 모인 일본 군관들이 전승기념 행사를 개최할 때 거기서 폭탄을 던지게 되지요. 4번의 이회영은요. 신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는데 이분은 대표적으로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한광복회를 독립의군부와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40번이에요. 밑줄근 이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 지역. 자, 어떤 지역이래. 다른 지역과 섞여져 있을 것 같아요. 당근 김치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음식이 있어요. 예, 이런 음식이 어떤 지역에 있나 봅니다. 무 대신에 당근으로 만든 김치래요. 근데 무슨 외국어 같은데. 자, 할머니처럼 1937년 소련 당국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게 단서입니다.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런데, 스탄으로 끝나는, 저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당했었던 피해를 입었구나, 이 지역이요. 자, 요거는 앞에 제가 그려드렸었던 요 지도와 관련한 지역이에요. 자, 여기 서간도, 북간도, 그리고 여기가 연해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이 연해주 일대에 앞서 본 것처럼 새로운 한국인 마을 신한촌, 건성건성 권업회, 성명회, 그리고 최초 어떤 정부 같은 거 나왔다? 대한광복군 정부.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지역은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는 이후에 소련으로 바뀌게 되지요. 자, 그런데 1937년은 참고로 어떤 일이 벌어진 시기냐? 일본이 중국을 쳤었던 중일전쟁이 발발한 시기예요. 자, 여기 접하고 있었던 소련 당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쪽 러시아 쪽을 또 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러시아에서 일본인들을 색출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한국인들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 그냥 일본 사람 비슷하게 또는 한국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잡아다가 저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떨궈두자. 강제 이주당한 피해를 겪게 되시요. 자, 요 스토리를 겪었었던 지역의 주민들이 바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 살던 한국인들이고요. 신한촌, 권업회, 성명회, 대한광복군 정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지요. 2번에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다. 홍범도가 지휘했었던 봉오동 전투, 연해주 일대가 아니고 여기 간도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3번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요거는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했었던 군사 조직이지요. 자, 지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역을 혹시라도 물어본다라고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상하이 아니면 충칭입니다.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중국이지요. 만들었었던 조직. 4번에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28 독립선언서는 3.1운동, 고종이 죽어서 벌어졌던 3.1운동, 그 직전에 일본의 한국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독립을 선언했었던 사건, 3.1운동의 배경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구나. 41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이분 많이 보신 분인데. 자, 보니까 가가 있고요. 한인애국단이 나왔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봤었던 윤봉길이 있었네. 그 조직입니다. 이봉창도 있었죠. 윤봉길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인애국단원으로서 폭탄을 던지는 활동을 전개하게 됐었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에 취임하게 되는데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딜까요? 상하일까요? 충칭일까요? 아까 봤었던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었던 충칭 일대에서 활동했었던 직책입니다. 자, 김구네요. 김구의 활동.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독립운동 관련한 내용들을 봤는데요. 자, 독립운동 말고 광복 이후에 했었던 활동이 이게 있네요. 남북 협상을 추진했다. 자, 광복이 된 이후에 우리는 미국 편이나 소련 편이냐, 우익이냐, 좌익이냐라는 걸로 갈라져서 큰 갈등이 있었는데 김구는 우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분단은 안 된다. 내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분단, 이런
분단의 정부, 분단을 가정한 이런 정부 수립에는 가담하지 않겠다. 단독 정부 수립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쓰고 북한 쪽 김일성과 협상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물론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통일 정부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끝까지 전개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승만과 대립하기도 했었던 내용이 현대사에서 나오죠. 일본의 흥사단은요, 미주 지역에 안창호가 조직했었던 단체입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민국민의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거 소개해드렸었는데 그거 말고도 흥사단이라는 이런 조직 또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일제강점기 때 나왔었던 군사 조직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되죠. 의열단을 조직했었던 김원봉. 폭탄을 던지는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군대를 만들게 되니 그것이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4번에 조선건국동맹. 요것을 모체로 하여 광복 직후에 나왔었던 게 건준위라고 들어보셨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광복 직후에 미국 소련 아직 안 들어왔었던 그 찰나의 시간에서 우리가 정부 수립을 준비했었던, 하지만 실패로 끝났던 여운형의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김구를 인물로 고르는 문제는 상당히 빈번하게 출제가 돼요.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뷰 밑줄 그은 나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가 요 분인데요. 보니까 지금 이분이 간송 선생님이래. 간송? 뭐죠? 홍가 봐요? 훈민정음 해례본 등의 문화유산을 수집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유산 뭔가를 수집을 많이 했대.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한 책. 이분이 갖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땅을 팔아가지고 막 골동품이나 모은다고 막 손가락질 받았대. 근데 문화유산을 모으는 것이다. 이거 뭐냐면요, 이분은요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근데 나라가 혼란한 이런 시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기 때 이 돈을 우리 문화유산을 모으는 데 투자하자라고 하여 일본으로 나갔었던 문화재들, 우리 문화재들을 돈 주고 다시 사왔었던 이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서울의 간송미술관이라고도 있지요. 자, 이분의 호입니다. 바로 누구냐? 전형필이라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간송 전형필 알아두시고, 이분이 수집한 문화유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훈민정음 해례본 요것을 발견해서 확보하고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글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다. 자, 나머지 분들 볼게요. 1번에 박은식, 이분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활약했었던 인물로 알려진 독립운동가입니다. 2번에 석주명이란 분은, 이분은 뭐 직접 물어보진 않을 건데요. 참고로 그냥 설명만 해드리자면 곤충학자로 일제 때 활약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4번에 주시경, 박은식과 주시경, 이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주시경은요, 국문연구소라고 들어보셨죠? 대한제국 말기 때 대한제국의 학부 내에 설치했었던 우리 국어, 말과 글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우리 한국어, 한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부대입니다. 군사 조직이에요. 자, 근데 뭔가 보니까 양세봉을 기리는 기념물이 표시되어 있대요. 우리나라, 북한, 우리나라도 있고 북한도 있고 저기 만주 일대에도 있나 봅니다. 양세봉,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1930년대 초반에 우리가 중국 군대와 연합하여 만주 일대에서 독립군이 활약하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양세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분도 있죠. 지청천. 지청천과 양세봉, 이 두 명의 독립운동가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지청천이 이끌었었던 군대는 한국 독립군이에요.
양세봉이 이끌었었던 군대는 조선혁명군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부대들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맞서 싸우게 될 건데 활약했던 전투의 이름까지도 좀 알아둬야 되거든. 지청천이 활약했었던 전투가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이런 전투에서 활약을 해요. 양세봉은요,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이런 전투에서 활약을 합니다. 우리 목표는요, 둘 중에 뭐냐 구분하는 거거든? 외워야죠. 그죠? 자, 팁을 드릴게요. 대전에 쌍둥이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쌍둥이야. 냄새가 지독하대. 지독하다. 됐죠? 쌍둥이 사자들. 대전의 쌍둥이 사자 냄새가 지독하다. 그 다음에 이쪽은 양세복인데요. 개그맨 양세형 씨. 양세형 씨는 아주 영원히 흥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화이팅!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양세봉은 양세혁, 바로 조선혁명군. 그리고 영원히 흥했으면 좋겠다. 영원히 영릉가 전투. 됐죠?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1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되었다. 고종의 밀지를 받은 임병찬이 조직했었던 1910년대. 자, 요거 뭐였었냐면은 독립의군부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대한광복회라는 그 조직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3번에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영국과 협력하네요. 미국과도 협력할 겁니다. 바로 3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대 한국광복군 충칭에 결성됐었던 그 조직입니다. 자, 4번에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 중국 관내, 중국 본토 대륙 지방에 만들어진 최초의 군사 조직, 바로 김원봉이 결성했었던, 아까 봤었는데 김원봉이 결성했었던 누구냐? 이게 이 조직의 이름이 조선의용대입니다. 중국 관내 우한 지역에 조직됐었던 조선의용대. 그래서 군사 조직을 비교하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요, 요 두 가지 알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군사 조직들도 이렇게 비교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4번 볼게요. 밑줄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이 시기. 자, 밑줄이 여기 있습니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중일전쟁. 자, 이 중일전쟁 뭡니까? 일제가 대륙 침략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죠. 자, 큰 전쟁 세 가지가 있었네. 30, 40년대. 첫 번째, 1930년대 초반에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사변. 그리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37년, 30년대 후반에 바로 중일전쟁. 그리고 이를 제재했었던 미국을 건드렸다. 1940년대 초에 태평양전쟁. 이렇게 세 가지가 30, 4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세세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전쟁을 일으키는 시기 때 한국인들을 막 많이 괴롭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1930, 40년대일 거예요. 그죠? 물론 중일전쟁 일으킨 확대하던 이 시기니까 이제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 쭉 이어졌던 시기이긴 하겠죠. 자, 지금 1, 2, 3, 4번 보니까 3번을 빼고는 일제의 식민통치입니다. 일단 3번에 요거 먼저 볼게요. 60만세 운동에 참여하는 청년이다. 요거 앞서 봤었는데 순종이 죽어서 벌어졌었던 만세 시위였었지요. 민족주의 사회주의 연대의 시작이었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는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예요. 지금 1930, 40년대 이 시기는요. 바로 민족 말살 정책 요 시기죠. 민족 말살 정책은 일제가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을 자발적으로 전쟁터에 끌고 가겠다, 동원하겠다. 그래서 한국인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일본인으로 개조하겠다라는 이런 사업이었었던 것이요. 자, 근데 1920년대는 문화통치 시기이네요. 자, 1번에 태형을 집행한다. 헌병경찰제, 무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때리는 형벌까지 있었네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이겠죠.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요. 토지조사령,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한 사업이었었죠. 그래서 1910년대입니다. 자, 결국 이거 구분하는 거죠. 1910년대 무단통치인지 20년대 문화통치인지 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인지 이거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입니다. 황국신민서사 일본 천황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을 만드는 정책, 황국신민화 정책, 그리고 그와 관련한 글을 암송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 그래서 민족성을 일본 왕에 충성하는 일본인처럼 전쟁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한국인들, 목숨을 바치는 이런 조선인들을 양성하자라는 전쟁 시대 때 정책이 되겠지요. 자, 답은 2번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일본식으로 성명이 개조당하기도 하는 창씨개명 정책에 피해를 겪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45번 보겠습니다.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남한만의 단독선거라고 되어 있다. 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광복 이후에 정부 수립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이었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단독정부를 만들 것이냐, 통일정부를 추진할 것이냐라는 이런 갈등이 현대사 초반부 때 나오게 되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기 전에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이 있었죠.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서 지금 38도선 이남에 우리만의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단독 정부, 북한과 따로 가자라는 주장을 전개하게 되고요. 안 된다. 좌익과 우익은 힘을 합쳐야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실원칙 이런 활동을 통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지향했으나 결국엔 여운형은 암살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후에 김구가 앞서 봤네요. 남북협상을 전개했다. 그리고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정부 수립 세우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글을 발표하기도 했었던 김구의 활동이 있었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대립은 쭉 이어지는데 좀 뭔가 극단에 있는 세력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면 남한 질서를 파괴해야 된다. 교란시켜야 된다. 깽판을 놓자라고 했었던 이런 강경 좌익파들이 중심이 된 제주 지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있었네요. 이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우리 질서를 교란시키려고 하자. 그래, 그러면 강경하게 진압하겠다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학살됐었던 이런 희생됐었던 사건이 있었네. 바로 제주의 4.3 사건이 되겠지요. 제주 일대의 4.3 사건 바로 이와 관련해서 벌어진 충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일대에는요 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 실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답인데요. 4번입니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래요. 이 제주 일대의 주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한 마을이 통째로 희생당하기도 하고 제주도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 죽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겪기도 했었던 지역이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이거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너무 학살했다라는 이런 사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요 시기 때의 법 제정 그리고 공식 사과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4.3 사건과 관련한 그 후속적인 조치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번은요.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이건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6.3 시위다라고 하는데 박정희 정부 때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본에게 돈을 받아오겠다. 그런데 일본 사과 없어도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들이 반발했었던 6.3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종합적 실언칙이 발표되는 배경이 되었다. 종합적 실언칙이 발표됐었던 배경은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하는 거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벌어졌었던 일이에요. 3번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신군부 하면은 누가 떠올라야 되냐? 전두환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계엄령, 당시 신군부가 계엄령을 통해서 민간을 통제하고 학살을 주도하게 된다. 여기서 저항했었던 게 바로 광주 일대에서 벌어졌던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의 내용 5.18 민주화 운동에서 아주 빈번하게 물어보는 개념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6번이에요.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민주화 운동이 나왔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나오면 셋 중에 하나를 보통은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4.19 혁명. 그리고 좀 아까 봤었던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요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결국에 공부는 다 이거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는 배운 것 중에 이거니 저거니 저거니 이거니 요거니 위에 거니 아래 거니 옆에 거니 다른 거니 아예 생뚱맞은 거니 요런 거를 다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민주화 운동이라고 나오면 이거 가지고서 보통 문제를 내더라라는 것이요. 자, 4.19 혁명이 벌어졌던 배경은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 시기 때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 요걸로 벌어졌었던 광주 일대에서의 사건이었었다.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당시 전두환 정부가 헌법 안 바꾸고 내 후계자가 계속 이어갈 거야. 바로 4.13 호헌 조치 때문에 벌어졌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4.19 혁명의 결과 결국에는 학생,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이승만 정부는 붕괴되죠. 하야를 선언한다. 5.18 민주화 운동 이 시기 때 신군부의 이런 강압적인 진압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무장했었던 시민군이 조직되기도 했었던 사건. 자, 6월 민주항쟁 이 결과 지금의 헌법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죠. 자, 지금 가에 보니까 3.15 부정선거 얘기가 있으니까 뭐다 이거요. 4.19 혁명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3번의 6월 민주항쟁, 4번의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오답 보기가 나와 있네요. 1번에 있는 6.3 시위는 아까 봤었던 박정희 정부 때 굴욕적인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안 된다라는 반발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47번입니다. 밑줄 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무슨 전쟁이에요? 이분이 학도병으로 지원하셨대. 대단하시다. 자, 이 전쟁 도중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서울을 수복할 즈음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은 여러분들 지도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남과 북이 38도선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예. 북한이 쳐들어온다, 서울이 함락돼요. 그래서 우리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었다.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유엔군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 상륙해서 수복하죠. 수복하고 우리는 북진 통일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중국군이 개입하는구나. 중국군 개입으로 인해서 고립됐던 흥남의 주민들이 철수하는 흥남 철수작전, 그리고 밀리고 밀렸다가 다시 재반격해서 지금의 휴전선과 유사한 이런 접점으로 이어진다. 이게 바로 6.25 전쟁에서 봤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죠. 부산 임시수도는요, 바로 서울이 함락되고 있었던 이런 일 때문에 벌어졌던 사건으로,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로 말씀드렸었던 흥남 철수작전, 이것도 6.25 전쟁 때 있었던 사건으로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2, 3, 4번 보겠습니다. 4.13 호원 조치는 아까 봤었던 6월 민주항쟁의 발발 배경입니다. 1987년 1987에 있었던 그 사건, 대통령 직선제. 이 시기 때 박종철, 이한열 이런 인물들이, 학생들이 죽기도 하지요. 3번의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는 정부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기 전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 논의했었던 기구입니다. 4번의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친일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그 법이 되겠는데 6.25 전쟁 이전에 재헌국회가 제정했었던 법이에요. 자, 그래서 1번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48번, 자, 사진들이 막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파노라마 대한민국 1970년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970년대, 자, 좋은 시대일까? 딱 보니까 유신헌법, 자, 유신헌법이 공포되면서 유신체제, 요분이 이제 박정희겠죠? 당시 대통령 박정희. 자, 이 박정희가 중심이 됐었던, 자, 이 정권이 유신헌법을 발표하게 되네요. 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유신체제인데, 대통령은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자, 이런 데서만 선출한다. 그래서 박정희의 영구 독재가 가능해졌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단속하는 모습, 그 다음에 당시의 문화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박정희 정부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 자, 이런 독재가 공고화된 시기인데,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체질 개선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이다라고 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0년대에는 경공업 중심으로 우리가 수출을 늘려나가자. 그런데 70년대로 접어들면 중화학공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그리고 규모가 큰 것들을 만들어 수출하자. 그러다 보니 수출의 규모도 많이 늘어났네요. 수출 100억 달러, 100억 불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머지 볼게요. 1번에 금융실명제. 금융거래할 때, 돈 거래할 때, 통장 만들 때 이런 것들 실명으로만 해라. 가짜 이름 가명으로 하지 마라. 라는 거. 요게 금융실명제고요.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지요. 3번에 개성공단을 조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성공단, 북한인데요. 자, 북한 쪽에 우리가 공장 만들어서 남과 북이 윈윈하자라는 이런 정책은 김대중 정부 시기 때 북한 김정일과 만났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 그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요게 완공이 될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때 통일정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4번은 요거는 외우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데 요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 때 서울에서 개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할 건데, 요거는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다음에 49번. 자, 이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다. 자, 어느 정부일까? 정부 구분이겠네요. 보니까 이분인데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대.
노벨 평화상 이때 수상하고 이제 여러분 또 뭐 우리 또 받은 거 하나 있죠. 한강 작가님이 문학상을 또 받았죠.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뭔가 받으셨나 보다. 그리고 민주주의 뭐 북한과의 평화, 북한 문제에서 이때 뭔가 큰 변화가 있었으니 아까 봤었던 6.15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개최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합의를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경의선 철도복원 또한 아까 봤었던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합의하기도 했었지요. 이번에 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이런 통일 정책이 있었구나. 그리고 요거 전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전에 또 뭐 있었냐면요. 금강산 관광사업이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있었고 이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자, 1번에 있는 남북한이 유엔 동시에 가입하였다. 요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있었지요. 자, 그래서 통일과 북한과의 평화 구축 또는 통일과 관련해서는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 남과 북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자,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우리와 북한 어떤 것에 합의하냐? 유엔에 가입하자.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 세 가지 세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공동선언. 자, 이런 것들로 나누어 보시면 되겠다. 자, 4번은 오답으로 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3번은 그래서 노태우 정부고요. 4번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성사되었다.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자, 4번은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최초로 남북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었던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9번은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다른 정부와 비교하는 내용이었었어요. 자, 50번 보겠습니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보니까 뭐 지하철 영명, 뭐 서울 쪽에 있는 지하철 영명인가 봐요. 을지로 입구부터 쭉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을지로가 왜 을지로냐? 을지문덕에서 따온 거예요. 을지문덕 왜 따왔냐? 을지문덕이 중국 수나라를 격투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이때 그 이전부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길을 꺾자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붙였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을지문덕이 수나라 침입 당시에 활약했었던 바로 살수대첩 고구려에서 등장한 내용이지요. 수나라는 살수대첩으로 격퇴해 당나라는 안시성 전투를 통해서 격퇴했다라는 거 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낙성대가 있습니다. 낙성 유니버시티 아닙니다. 낙성대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여기에 어떤 큰 위인이 나왔다라고 알려진 민간의 전설을 담아서 만들었다. 그 위인이 누구냐? 옆에 보니까 거란의 3차 침입을 물리친 강감찬이 태어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거는요. 강감찬의 나는 귀주대첩 얘기죠. 고려 초반부에 등장하는 그 내용. 자, 세 번째 충무김밥 그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충성한다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일본의 침입으로 시작됐었던 당시 수군을 이끌던 이순신의 시호다. 뭐 충무김밥도 그쪽과 관련한 어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충무로다. 여기가 또 옛날에 해방 이후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 일본의 길을 누르겠다라는 이름으로 충무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딱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는요 이순신 활약했었던 임진왜란이겠지요. 마지막에 충정로역은요. 자, 충정을 다 한대요. 누가 보니까 외교권이 박탈되자 자결로서 한 건 민영환의 시호다. 민영환. 외교권이 박탈됐을 때 민영환이 자결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겼었던 이 사건, 이게 바로 을사늑약이지요. 외교권을 빼앗기고 통감부가 설치됐었던 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 보면은 자, 4번이 답이 되겠지요. 자, 중요한 거 키워드들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5회차 문제 살펴봤고요. 자, 저는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